무령왕릉 무덤을 재조명하고 백제 궁중 기약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월 9일 공주 송상리 고문군에서 구중의 전 공주대 교수는 백제 궁중 기약과 무령임금 무덤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중의 전 공주대 교수의 해설에는 김미경 원광대 교수, 건축문화유산연구원 황종현 원장, 유라시아 예술문화체험학교 이상우 예술철학 박사, 조동길 교수를 비롯해 충청문화예술컴퍼니 최병건 대표와 백제궁중기약 활용방안 용역팀과 백제궁중기약연구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구중의 교수는 무령임금 무덤 전시관 관람과 해설에 앞서 백제궁중기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공연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백제궁중기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불교기약, 연희기약, 미마지기약 이렇게 미마지기약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는 거 미마지기약만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는 아직 소개된 일이 없어. 아직은 소개된 일이 없는데 자꾸 나는 머릿속에다 넣고 그놈을 염두에다 두면서 얘기해갖고 우리 최 대표하고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빠진 것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저기서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냥 미마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 미마지라고 써왔잖아요. 거기서 해올 때 부산에서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미마지국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게 원칙이요. 그것밖에 세상에 떠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들어오세요. 여기 하나 좀. 없어. 예? 없어? 같이 좀 보세요. 이거 하나 드려요. 이거. 어유.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무령임금을 왜 이렇게 여기다 넣어야 되는가, 왕릉을 넣어야 되는가 그런 건 알다시피 전번에 우리 만리양을 했는데 시장님이 말씀은 안 그랬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뭐 향덕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공주가 소문이 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말씀하신 게 무령임금이라게 큰 것을 탁 넣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공주라고 하는 특수성, 저는 이제 공주라고 하는 특수성에다가 여기 무령임금 무덤이 있고 또 백제시대, 웅진시대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안 하면은요, 뭘 되냐면 백제 것을 해오면 부여에서 해도 좋고 익산에서 해도 좋고 뭐 저기 나주에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들 짜온 걸 보면 말이요, 어느 지역에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백제문화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데 가도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래서 간단합니다. 시간은 안 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대상 인원이 백제궁중기약 여기 오고 지금 사무국장도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전시관에 가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백제궁중기약 이건 공연 계획 방안인데, 요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본 공연 메인 곡지입니다. 이게 메인 곡지. 여기에 하고, 여기 본 무대인데 본 무대라고 써는 잘못됐네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종류는 뭐냐면 미마지기약하고 바디아기약하고 연희기약이 전체가 포함돼야 특징이 나온다. 다른 데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것을 할 때 역사적 그동안에 이걸 쭉 한 것처럼 연원에 근거를 해야 된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연원에 근거. 그래서 정체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번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재미나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말고 역사성, 복원이라고 하는 좀
마고 연극회 하는 것을 70대 30이나 60대 40으로 이렇게 간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때 해오실 때 이 70에는 역사성에다 근거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참고사항 거기가 이제 불교기약인데 불교기약과 연희기약, 미마지기약이 있는데 불교기약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불교기약이 아마 이것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운중경인데 지금 이것을 넣어 갖고 왔어요. 이걸 이렇게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때도 저기 상설 공연할 때도 이걸 넣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허가내야 돼. 이거 다른 데서 못하게. 부여회 가면 이거 금방 가져갈 거예요. 부여에서 이거 그러면 우리 저 책임지시고 부여에서 하면 야 노얄티 내라. 이거 노얄티 내. 이거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연예나.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이거 그것도 좀 해야 돼요. 우리 그 저작권인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 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하면은 그냥 금방 따라서 해. 자, 그리고 하고 연희기약은 이제 뭐에 나오느냐면 우리 여기서 나오냐면 삼국유사, 고려사에는 엄청나게 나와요. 연희기약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뭐 보통 이제 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악이 있고 산악이 놀이 기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취 행렬 뭐 이런 것들이 하고 미마지기약이 있는데 미마지기약은 뭐 하도 아시니까 요건 뭐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제가 그러고 미마지기약도 어떤 근거로 미마지기약이 하는지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예를 2개만 제가 찾은 거 적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샘플인데 제가 이런 걸 한번 짜봤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말하자면 이게 순전에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근데 여기다가 이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일 첫 번에는 순타태자가 죽어서 그 서역 그 죽어서 서역의 기약이 조문단이 왔다. 그런데 저는 순타태자가 죽은 때가 언제냐면은 513년입니다. 그러니까 513년인데 저기 가보면 이제 6호분이 바로 그런 건데 거기가 이제 6호분도 있다. 뭐 저기 가서 보실 텐데 재미나는 게 있어요. 513년에는요 사신도가 있어요. 그 벽에. 그런데 사신도 벽무덤에다가 벽돌무덤에 사신도가 있어. 그런데 무령임금으로 가면 523년 10년 뒤에 가면 사신도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불교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10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무령 그 6호분을 순타태자 저기로 보는데 무덤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문을 왔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갖고 불교 기약단이 여기를 오게 하려고 이런 걸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백제 음악이 중국에 가서 날린 거예요. 거기 날린 거 송나라 때서부터 날려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백제 음악이 송나라라든지 연나라 이런 데서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수입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온 걸 우리가 수입해 온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입해 갔어요. 왜 수입해 갔냐면 한나라가 망하니까 한나라에서 음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쓴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승전 기념으로 7개 무용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수집하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그때가 시대가 중국으로 보면 5호 16국 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와요. 여러 나라 것이.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수양제가 저 수나라에서 정리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7국이, 9국이, 10국이에요. 그게 정리한 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뭐였냐면 직접 우리나라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백제 음악이 중국에서 수입해 갔지? 그럼 백제 음악의 토대는 어디에 있었지? 네, 이런 얘기가 궁금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무제가 한사군을 점령하면서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 유라시아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됐다 저는 봅니다. 이렇게 그 음악이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가서 이렇게 날려서 음악을 날렸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빚을 봤어요. 이제 그 얘기를 거기다가 쭉 썼습니다. 거기다가 국기가 되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14기가 되는 이야기, 또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오국이 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노래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미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중국에서도 백제 것을 초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하게 된 사람이 미마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미마지가 가서 공부한 것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유화가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있고 하나는 가면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산유화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산유화가가 뭐냐면은 정보문헌비고에 보면 산유화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옥중 뭐냐면 후정화, 사후정화 이렇게 돼 있어요. 후정화와 같다. 근데 그 후정화가 옥수 후정화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성가곡이에요. 유명한 거예요. 그러다 그게 써 있어. 근데 그 지금까지 증명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미마지가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완전 같이 보세요. 가셔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산유화가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잘하는 지금 저 문화재로 보면은 부여에서 이거 하니까 그 팀도 오는 거고, 가면극 하면 나중에 그 얘기는 좀 할게요. 가면극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노래 미마지가 와가지고 그 산유화가하고 가면극 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기약물을 좀 전수했으면 어떠냐 이런 것이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역사에 근거한 거예요. 역사에 근거하시지 새로 뭐 내가 만들어서 붙였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본메임이라면 상설 공연은 이게 여기다가 이제 쭉 해서 여기 18년 뭐 여기 이게 연중 17일날이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최 대표님이 써서 이제 해온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상설 공연에서 보여줄 것이 뭐냐면은 백제가 국제적으로 날렸다. 요 얘기 하나 보여줘야 되고, 또 미마지가 가서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아주 그냥 삐까삐까 했다. 가면극이라든지 삐까삐까 했다. 그리고 불교 기약이 있다. 그리고 여기 공주니까 무령임금에 관해서 이런 걸 하면 이걸 돌아가면서 하면은 말이죠, 굉장히 재밌을 거다. 뭐 주로 2주에 한 번씩 하든 어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약이 나오고, 기가 나오고, 기약무가 나오고, 무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일본에서요, 저기 그 이해구 선생은 기약이라고 있는데 문자를 홀딱 빼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내갖고 했어요. 이게 큰 실수요. 내가 볼 때 이해구 선생. 그리고 심우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걸 소홀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극으로 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 통계를 저다 만들어 왔고, 기약이라고 한 것은 순수하게 기약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일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해구 선생이나 그 심우 선생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만 있고 한국에 중국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일본에는 없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연원은 거기서 쭉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이제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 이번에 저 궁중기약 그 공연, 우리가 저 명칭이 뭐죠? 공식 사업 명칭? 백제 공중시야 그 연원 및 활용방안 연구. 예, 연원과 활용방안 연구요. 우리 이쪽에서는 지금 하는 거, 우리 이쪽에서 우리는 전체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백제 궁중기약이 뭔가 그런 개념이 오늘 좀 정리해드렸어요. 이것은 미마지 기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기약과 저기 그 연희 기약이 있다, 이런 거 있어서 요것을 드러내야 우리 것이 살아나지, 그것을 안 드러내 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없다. 요게 이제 요체고요. 부모 은중경이 네. 백제 공중기약의 연원이라는 근원이 있습니까? 아니지, 없죠. 그러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하고 이거가 연결 가능한가요? 연결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형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모 은중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모 은중경을 택한 것은 8명 화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네. 불교 기약이라고 하는 게 바야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식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부모 은중경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그러면 전혀 없느냐? 백제 때 있어요. 나와요. 은중, 그런 용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은중경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국제, 말하자면 불교 기약. 불교 기약은 이렇게 무대극이고 이렇게 춤과 악무로 형태로 했다. 그리고 하나 있어, 우리가 비천이라는 형식이 또 있어요. 비천이라는. 그리고 불교에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 기약을 뭘로 보냐면 이런 거 하나, 우리가 큰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백제문화재 할 때 같은 때 5학을 저기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금동대학로는요, 사람이 돌아가셔서 향을 피우고 악기를 올릴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조곡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여기 와서 막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잔치음악으로 올린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전번에 우리 만리향에도 그걸 잘못해갖고 내가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했는데, 저기 전시 계유명료 그게 그 천도하는 악기를, 음악을 연주하는 건데, 여기다가 잔치하는 데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했단 말이죠.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렇게 그 불교 기약은 기약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는 저 연희 기약은 연희 기약대로 가고, 이런 거 알면서 가야 돼.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자, 교수님께 지금 이 말의 전제가 뭐였냐면, 백제 공중기약의 연원을 근거로 하는 공연화가 필요하다. 네, 근데 그거에 네. 지금 이제 불교 기약이 얘기하시면서 이걸 얘기하셨을 때 이 연도와 예. 또 이 연도가 고증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진정한 그 의미의 근거들이 있는지, 이 연도가 뭐 예를 들면 부모 은중기가 몇 년도고 또 이것이 몇 년도라서 백제 공중기역과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연화해야 한다라는 근거가 정확하게 밝혀지셔야 네, 있죠. 설득력이 있어야 저희가 하죠. 있죠.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보러 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송나라 때 원가력을 썼다는 거예요. 원가력은요, 웅진 백제 때가 아니고 서울 때 있는 백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따 그 말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3가지가 있습니다. 뭐라냐면 역사학이 있고, 백제 역사학이 있고, 백제 고고학이 있고, 백제 민속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록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보는데, 기록이 없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신도요. 사신도가 얘가 아주 그냥 명백하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6호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513년에 아들 거야시라고 본다면, 그것도 단위 하나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게 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신도가 나오는데,
사신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2023.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불교 쪽으로 완전히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교가요 이미 여기를 이따 가보시면 알지만 왕비가 여기 그 발가락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왕이 영락을 끼웠잖아요. 영락을 여기다 끼거든요. 영락을. 그게 불교에 영락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로 갔어요. 불교로 갔는데 이게 기록에 그러면 나오냐? 그런 것은 없어. 근데 다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불교가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불교 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송나라 때서부터 이미 거기 퍼져 있었고 널리 했기 때문에 백제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데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 것은 생각하기 어렵죠. 저는 그런 뜻이에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없습니까? 자, 그럼 가시죠. 가서 구 교수는 백제궁중기약의 역사적 연원과 참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백제궁중기약에 있어 기존의 미마지 기약은 물론이고 불교 기약과 연희 기약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 기약은 도낭벽화와 백제금동 대학료를 비롯해 계우명 전시, 아미타불 석상 조소 등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희 기약은 삼국유사, 고려사, 한대의 화상석과 화상전 등의 역사적 고증을 통해 연희를 베풀 때 사용한 음악이라고 해설했습니다. 구 교수는 특히 백제공중기약은 중국에서 전해온 것이 아니라 중국 남조 송나라에서 백제춤과 음악을 요청하고 수양제 즉위식에 백제춤 호선무가 당나라에서 14국기 등으로 채택된 글로벌 무대의 대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교수는 무료임금 무덤, 조영관 관람과 해설에서 불교적 유물이 많이 출토된 것 등을 지적하는 한편 무료임금 무덤 앞에서 사배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입구잖아요. 입구인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벽돌 형태를 지었단 말이죠. 하는데 사신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도교가 드는 거예요. 도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관대지요. 관대가 두 개인데 한 개 중에 해서 이게 아마 두 개일 거예요. 없어졌는데 이거는 보시고 또 저쪽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것이 저기하고 똑같아요. 무령임금 무덤하고 똑같은데 요게 차이가 있어요. 요게 입구가 이게 2단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2단으로 돼 있고 사신도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무늬가 지금 뭐냐면 불교적 개념인데 불교적 개념 위에다가 사신도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사신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 가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으면서 뭐냐면 문짝이 생겨요. 문짝이 생기고 여기다가 이제 진요소 장식이 크죠. 근데 이것도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 하나로 돼 있는 건 왜 아들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남석 교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이렇게 해서 이 관대가 양쪽으로 있어야 되니까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를 옛날에 치아가 있어서 젊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옛날 죽은 부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도교 개념이 불교 개념과 도교 개념이 동시에 돌았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묘의 입구잖아요. 이 입구인데 요게 이제 도교의 아주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묘수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덮여 있고 이게 오수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땅신한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에는요 도교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교가 아주 그냥 무덤에 보통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도교가 그냥 저 아주 사신도부터 저기는 겉에 사신도만 들어왔지만 이 안에는
40 높은 정도가 아니에요. 땅까지 사게 된다고. 이거 그래서 이것을 뭐 매지석이라고도 하고 뭐 방위도라고도 하고 이 용어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률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된다고. 이쪽에요. 지금 이것이 이쪽이 이거 쪽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 이게 송판이 여기 이게 떨어져 있었나? 이게 문짝입니다. 이게 문짝을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짝 있다라고 거기다가 적었었는데 내가 적은 게 아니고 저기가 김원룡 선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게 현금이 몇 개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하냐면 감회당을 했다는 뜻이에요. 저기서부터. 이남석 교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묘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돌무지 무덤인데 그것이 이쪽으로 올 때는 엄청난 문화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이게 도망할 때 묘 만드는 기술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차피 남조에서 그런 기술자를 불러다가 그래서 양관이라고 해서 양나라 그 기와 만드는 사람이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도교 개념이 엄청나게 깊게 돌아서 왔는데 여기는 아주 늦게 돌았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생각이 하는 게 한나라 때 명제 이후에 모든 무덤에는 도교, 불교, 유교가 동시에 돌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무덤이 여기 이 어른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 그릇으로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중 들은 거고. 이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이게 유가적인 겁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수저가 이 하나 있잖아. 이 수저. 이 수저를 어떻게 보세요? 최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수저. 이 젓가락이 있잖아. 이 젓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수저가 저쪽에 수저가 있거든요. 저놈보다 커요. 예, 거기 수저. 그 젓가락도 있잖아. 이 젓가락이 없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참 유래가 깊은 건데 사람이 죽으면 반암이라고 왜 입 벌려갖고 거기다가 뭐 백석이요, 천석이요 하잖아요. 그거 쓴 거예요. 쓴 건데 이게 중국서부터 나왔는데 저 이집트에 가서요. 미이란을 만들 때 이 입을 벌리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놈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참이름 묘라는 거, 신묘한 거.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이게 묘라고 하는 건 정말로 유구 써 있는 건데 이걸 한번 했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저게 왕이고 이게 왕비입니다. 이게 왕인데 보통 묘에는요, 요 근래 묘에는 조선조 묘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예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가 남자고 아니 여자고 저희가 남자예요. 남자고 여기를 볼 때 저기 저 그릇 보세요. 저거 그릇이 저기가 한 거예요. 스님 그릇이에요. 그리고 저기 반지 저것도 불교적인 색깔이 아주 강한 거예요. 강한 거고 또 하나는 요 반암 의뢰가 있듯이 저거 신발하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있냐면요. 정기방위에 모셨을 때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이거 한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악기가 있다는 거고 다른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는데 이런 설명은 별로 아마 못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알다시피 요 나무는 이게 그 경북대학교의 박상진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금송 이게 나무를 좀 떼갔어요. 여기서 떼다가 해보니까 금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에서 오게 됐다는. 그러니까 묘가 3년 동안에 묘를 만들었으니까 일본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묘가
나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게. 이것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나무가. 근데 그놈을 가지고 오려면 백제의 저기가 엄청나게 셌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이게 묘인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런 거 도구는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중국 걸 썼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귀하죠. 그리고 저기는 없네요. 저기에 가슴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유리 저기가 알맹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안 났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핵심이 있는데 이게 왕거예요. 예, 왕건데 여기에 저런 걸 이렇게 뭘 붙였잖아요. 이런 거 붙인 거. 저걸 영락이라고 그래요. 영락. 근데 이게 영락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나 이런 것을 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이잖아요. 이걸 다룰 때는 깊은 은덕을 쌓아가지고 말이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가 영락경 여기가. 그래서 영락을 다뤘다는 점에서 이게 271개인가 다뤄서 크고 이게 중요한 거 이거요. 이게 여자 물건이에요. 이거 미안한데 이게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이 왕비 거. 예, 왕비를 보면 왕비는 여기 남자 물건이 있잖아요.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여자 물건이 있고 왕비한테는 여자 물건이 있어. 남자 물건이 있어. 이게 요체예요. 이게 여기 이놈을 이렇게 뚜껑을 열면 집에 가서 나중에 잘 사모님께 여쭤보면 잘 알아요. 그러고 여기 그 옆에 이게 붙어 있는 거 옆에 이게 뭐냐면은 산치자나무예요. 산치자나무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미역국을 먹는데 옛날에 미역국을 안 먹고 이걸 먹었던가 봐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알려져 있어요. 산치자나무. 그리고 양쪽에 고국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왕비 거. 남자 저거. 남자 물건 양쪽에 남자 물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요. 그냥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왕비 신분이라든지 이것도 다 이집트라든지 이런 거 연구를 하고 보면 이런 거 금가락지 이런 거 다는 것이요. 지금처럼 우리가 달고 싶어서 다는 게 아니에요. 왕비가 돼야 이것 좀 다는 거예요. 발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이걸 꽃병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갖고 말이 많은데 여기 위에 이렇게 도깨비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있잖아요. 꽃병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요. 요것이 제가 볼 땐 재밌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것은 옛날에 환두대도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임금이 돌을 갖냐 곰이지. 그래서 제가 참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좀 그래도 이제 우리말로 바꿨어요. 둥근 고리 제가 하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검이라고 그래야 맞는데 왜 검이 아니고 도라고 그랬냐면 한쪽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저 도도요 검이요 한쪽 날인 게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한쪽 날로 되니까. 예. 자, 이건 좀 재미나는 건데 이게 나는 이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거 잘 봐요. 요게 지금 구멍을 끼는 게 이렇게 있고 요놈은 이렇게 돼 있고 요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멍을 끼는 대로 안 놓고 제멋대로 놨어 이걸. 그래서 내가 역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것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안 되냐? 예? 이게 틀어놓으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서 설명을 좀 할 텐데 방이라는 거 네모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규라고 하는 거 원이거든요. 이게 천원지방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가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을 위에다가 놔서 이렇게 틀어놔야 돼요. 틀어놔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다가 사람같이 생기고 여기 사신도가 있으니까 사람을 가운데에 놔야 멋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고와 가는 사람을 보고 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들도 몰라요 이러더라.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반격이라고 했잖아요. 반격.
요게 방격이에요. 요게 네모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모졌다는 거. 방격 격이 나오고 구규 이게 규가 이게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신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상방이라고 하는 데가 국가에서 이런 거 곡을 만들고 이러는 기관이에요. 상방에서 마침내 만들었다. 뭘 만들었는데 진짜로 대단히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상선 하늘에서는 선인이 있는데 늙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갈증이 나는데 갈증 여기 응가이 나면 이게 옥천이 침이에요. 침을 삼키고 그 배가 고프면 배추를 먹으면 된다. 이게 도교의 설화예요. 이게 도교가 이 거울은 완전히 도교 소산이요. 아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도교로 돼 있어요. 이 무덤은요. 왜 그냐면 도교가 그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무령 임금 쪽에 그런 것을 아니까 하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순명이라고 하는 게 돌과 같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첫 번에 저기 해설하는 분이요. 이 글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못했어요. 해석을 잘 안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해석을 했어. 내가 해석을 중국 걸 보니까 이런 것이 같은 게 있어. 그랬더니 이거 해놨어. 그래서 내가 요거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여기까지 한 것을 다 갖다가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놔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이걸 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백제 민속학을 사람이 없으니까 백제 고고학적 지식이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걸 첫 번에 보고서를 쓸 때 진누구가 썼는데 그 양반이 공부가 짧았던 거예요. 그런 게 막 허다해. 내가 볼 때 뭐 어른들이 하는 게 뭐 김원룡 선생님도 실수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요 해보면 있어요. 더러. 근데 그런 것을 고고학자들은 말을 못해요. 왜냐면 선생계통이 쭉 있어가지고 그 얘기했다가는 맞아 듣고 그냥 난리가 나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기를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참 이거 하나는 더 얘기하고요. 아까 다나무이래하고 이게 뭐냐면은 머리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기인데 이게 거북이 모양이잖아요. 거북이 모양인데 이게 저기 하는데 오래 장수하라고 그래서 새가 이제 날려주고 근데 이것하고 신발하고요 같은 짝이에요. 신발. 이게 신발이 있으면 머리를 고정시켜. 지금도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저기로 못 움직이게 그걸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저기 저 복장은 저 단국대 전번에 와서 그 고부자 교수가 저기 연구해서 고증해 놓은 건 그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무령임금에 관해서 좀 앞으로 쓰시려면 도교 개념이나 불교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셔야 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끝내고 저쪽 가서 안 해도요? 네, 안짝으로. 그래서 아까 저희 손판이 떨어진 게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써 있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면 사심도 개념이 없어졌어. 왜냐면 도교 개념이 이제 싹 사라지고 이제 불교 개념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불교 개념. 그러니까 저게 내 말대로 저게 이제 무령임금 큰아들이 죽어서 513년에 죽었다라고 한다고 이게 523년이라고 한다면 10년 전에 한다면 10년인데 그 사이에 완전히 불교 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무령임금 쪽으로 가면 완전히 불교 쪽으로 이제 완전히 그때서부터는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게 쓴 거잖아요. 묘가. 성왕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성왕이라든지 뭐 거기 뭐 법판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강도 같은 것도 지금
뭐 1800이라고 해서 뭐 세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거요. 이 문짝을 하고 이렇게 두었다는 거. 도교 개념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무령임금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송나라 문헌인 태평어람에 의하면 악서부 기약으로 백제학이 맑아서 미녀로 널릴 이름을 떨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시는 백제의 왕도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문학예술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백제 궁중기약의 복원과 계승, 공연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한나라 같이 막 자신 있는 민족은 이게 전체가 이렇게 예. 등성이로 이렇게 되게 나무도 있고 막 예. 이랬을 때 자신 있는 민족은 나무가 있었지. 자신 있는 민족은 무덤을 크게 써오고 무덤이 있다는 걸 알려요. 그리고 이제 무덤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보통. 그게 피라미드나 저기 성당이나 교회나 다 그게 무덤이잖아요. 무덤에다 집을 짓는 건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걸 지었더니 그 안에 이제 금이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전쟁해갖고 공격이 목표가 그거요, 집 부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 저쪽으로 갔어요, 제사 지내는. 그러면서 바깥에다 지키는 병사가 있잖아. 능묘군이 있어요. 묘를 지키는 이제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지어서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선비들도 제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몰래 진 거예요, 이 양반이 몰래. 그래서 박장, 후장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몰래 진 거예요. 이렇게 높이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다 그러니까 발굴하다가 아니면 뭐 오다가 이 문도 요것도 아니지. 그러면 네. 이것은 이 높이가 아니고 요 안에 형 안에 현실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집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고건축이에요, 고건축. 이 묘가 고건축. 이게 고건축의 이게 재원이요. 이 안에 이 돌 이거는 요새 이거 발굴하고 나서 다 만들어 만든 거예요. 이 밖에는 다 만든 거죠. 안에만 저거 네. 네. 그대로 저기 있는 거고. 네, 안에만. 입구는 여기서 네. 저쪽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도 한 가지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몰래 한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그 발굴이 안 되고 예, 그게 이제 왜 몰래 했냐면은 그때가 오나라 삼국시대 이후에 그 조조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자기 묘에는 후장을 하지 말고 박장을 해라. 그래서 그런 전통이 유행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씁니다. 자, 갑시다.